춘삼. 안녕하세요, 춘삼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캠핑장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존 대표님들은 오픈했을 때 인터뷰를 요청을 안 해줬는데 태안 대표님한테 대표님 인터뷰 한번 하실래 했더니 해야죠 하고선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 우니메이카가 현재 6호점까지 오픈을 했고 지금 바로 7번째 오픈을 하는 여기는 충청남도 태안군이고요. 뒤로 보이시는 숲이 어마어마하죠. 사이트 간격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캠핑장의 특징은 그늘이에요. 온통 그늘.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7월 23일. 뉴스에서 지금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더운 걸 못 느끼겠어요? 네. 이 정도로 여름 캠핑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니메이카 최초의 숲속 캠핑장입니다. 숲속 야영장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를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표님 간단하게 대표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뭐 하시는 분이신지. 저는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동네 이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태안에서는 얘기해도 되나? 시민단체 대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정치색을 띠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 무소속이에요. 네네네. 무소속이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많아요. 하고 있는 거는. 우니메이카가 주업이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들 대부분 다 이제 주말에 소소하게, 그죠? 그러려고 이걸 네. 창업하시게 된 거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진짜 작년 저희가 처음 만나는 날이 작년 7월 20일이에요. 2020년 그렇죠. 7월 20일 날 처음 뵙고 그 전부터 야영장 준비를 하다가 저를 만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네. 인허가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금 딱 1년 걸렸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 나오긴 했지만 네. 이제 다음 주 중이면 되는 거니까 거의 1년 넘게 걸린 거죠. 이 숲속 야영장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한 5년, 6년 전부터 주변 분들이 야영장 하기에 좀 적합한 장소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선뜻 결정하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우리 우니메이카 대표님을 작년 7월 21일 날 만나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이런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믿고 이런 캠핑장 해도 되겠구나 결정을 하고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사업 준비를 했는데 생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영장이 숲속 야영장이 있고 일반 야영장이 있는데 일반 야영장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숲속 야영장은 충남도청, 그러니까 각 도에서 허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도청에 가서 허가 내는 기간이 90일 걸리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산림청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도청에서 허가 받은 다음에 또 군청으로 와서 또 다시 또 완전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숲속 야영장은 산림휴양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산림휴양법에 따르면 산에다가 캠핑장을 하고 산 번지에 건물도 짓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얘기 들어보면 건축법에 따르면 또 대지로 전용이 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산림휴양법하고 일반 주택법하고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에피소드를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 담당자가 착오를 해서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죠. 그렇죠. 딜레이가 됐죠. 그러면 대표님, 제가 그 처음에 대표님도 원래 숲속 야영장을 목표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야영장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숲속 야영장을 하게 된 계기, 왜 일반 야영장이나 자동차 야영장을 포기를 하고 숲속 야영장을 하셨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숲이 그러니까 이 동네가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네. 태어난 고향이고 또 이 숲속에서 어렸을 때 또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숲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이 숲을 관리를 하면서 그전에도 지인들이 오면 좋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숲을 원형을 보존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한번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보면 또 숲속 야영장을 하면 산림 대체 자원 조성비가 면제가 돼요. 또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도 일반 야영장 하는 것보다는 숲속 야영장 허가비가 적게 들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일반 야영장은 이 사이트 수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데,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이렇게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못 해요. 네네. 그래서 얘가 땅이 한 10,000평 되는데 사이트는 15개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크게 뭐 이렇게 경제적인 뭐 부가 창출되거나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오픈을 진짜 앞두고 있잖아요. 오픈을 해서 태안전 같은 경우도 2인만 받으실 거죠? 아이 한 명 추가? 저는 생각이 우니메이카가 제일 좋았던 것이 좀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또 맞아요.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숲에 와서 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안정도 찾고, 또 생활의 어떤 정리가 되면서 여기 나갔을 때 또 나름대로 또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캠핑장을 제가 생각을 했었고, 또 우니메이카의 또 방향도 조용한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여간 제 생각은 이 숲속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조용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캠핑을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 오셔서 있는 것이 서로가 더 여유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는 정말 완벽한 휴식형 캠핑장이에요. 우니메이카가 추구하는 정말 가장 가까운 환경을 갖고 있고요. 잠깐 저희 둘 다 이야기를 안 해볼게요. 여기 주변에 소음이 아예 없어요. 숲속에 있다 보니까 좀 매미 소리, 또 새소리. 온리 자연의 소리만 들을 수 있거든요. 다시 또 이제 질문 갈게요. 그러면 이 숲속 야영장을 하시면서 동네 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뭐가 마을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야영장을 한다고 하니까 동네 분들이 마을 회관에 모이셔가지고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일단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는 일단은 반대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네, 뭔지도 그래서 모르고 일단 반대.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도 이제 막 기승을 부렸잖아요. 네네. 작년에. 그러니까 외지 사람 들어오면은 우리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가 하는 캠핑장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와서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 했더니 몇 분은 그걸 어떻게 믿냐?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도 나중에 다 시끄럽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숲속 야영장은 그런 식으로 화가도 안 나고, 또 사이트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받지를 못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또 그리고 또 잘 되면 또 동네에도 조금씩이라도 보탬이 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쭉 한 30분 설명을 드렸더니 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걱정할 거 별로 없네. 열심히 해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지역에 대부분 일단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대표님도 여기다 원래 고향이시잖아요.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대부터 받아왔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예전에 지금은 제가 캠핑 다니는 영상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캠핑장 창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제일 많았잖아요. 이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큰 건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전체 완벽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 좀 큼지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 액수가 그렇잖아요. 뭐 서울은 땅 한 평이 뭐 몇 억씩 하니까 서울 땅 한 평 값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서울로 따지면 비싼데 예상보다는 한 2배 들었죠. 원래 예상이 얼마셨죠? 1억 5천. 그죠? 한 1억 5천이셨죠? 예상에 딱 2배가 들었어요. 2배가 들었고 왜 많이 들었냐면은 일단 자재값. 자재값이 많이 네, 올랐어요. 철근값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1톤에 네. 72만 원이었었는데 공사한 진행 과정에 150만 원까지 올랐어요. 아, 더블 쳤죠. 네, 철근이 올랐고 나무값도 또 2배씩 다 올랐기 때문에 자재에서 많이 올랐고 또 산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자갈을 한 10차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하다 보니까 35차가 들어갔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포크레인도 많이 해야 일주일 생각했는데 뭐 한 20일 정도 네. 쓰고 그다음에 이런 데크잖아요. 그죠. 데크도 데크도 또 그러더라고요. 합성 목재로 좋은 거 쓰셨어요. 다른 분들이 250만 원 든다고 하길래 에이 무슨 250만 원이냐 뭐 한 150만 원이면 되겠지 했는데 결국에 하다 보니까 250, 300씩 들은 것 같아요. 데크 하나 하는 것도 지금 대표님 여기에 저희가 데크가 몇 사이즈죠 지금 현재? 4 곱하기 4, 3m 곱하기 3m. 다 전체가 예. 그죠? 4m 곱하기 4. 저희가 이걸 크게 해줄 수도 있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섭전야영장 허가 면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4m, 4m 이상을 넘어가면 면적 초과로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좀 아쉽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 네. 면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고 또 많이 들어간 거는 이제 땅이 평탄 작업이 안 되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그냥 자갈 깔아서 평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또 합성목으로 다 이제 보셨지만은 전체 건물을 다 쌌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데크를 만들어주고 보긴 더 좋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내장도 처음에는 그냥 타일도 그냥 대충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일하시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좀 이렇게 소신껏 해봐라 그랬더니 그 목수가 뭐 소신껏 하라고 하니까 이왕이 뭐 좋은 거 쓴다고 해가지고 자재값이나 이런 것도 뭐 최고급은 아니어도 하여간 웬만한 가정에서 쓰는 정도의 그런 자재로 다 네. 했고 그 다음에 목욕탕도 편백나무로 목욕탕 사무실 뭐 개수대 화장실 뭐 해가지고 싹 다 또 편백나무로 했잖아요. 네, 네. 하다 보니까 1억 5천 예상했었는데 현재 거의 한 3억 정도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자재값 폭등의 원인이 사실 크긴 커요. 그죠? 그게 진짜 많이 들어갔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장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땅이 있으면 대충 줄 거놓고 당신 여기 텐트 치세요, 여기 텐트 치세요, 화장실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난 줄 알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만큼 사실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대표님이 따로 하고 싶으신 분 이야기 있으세요? 캠핑장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특히나 숲속 야영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런 거는 내가 해보니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혹은 이런 건 진짜 비용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경험자이기 때문에 네. 산 경험자라서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냥 시간이 이제 1년 넘게 지나갔는데 글쎄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법에 맞추어서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뭐 편법을 동하거나 빼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편법도 성하지 않고 요거는 얼마만큼 원리 원칙에 입각을 해서 더 확실하게 그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건축법하고 산림휴양법하고 상충되는 면을 풀어내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네. 오죽했으면 제가 저기 행정소송까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알고 덤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우니메이커 처음 할 때 우리 대표님 중에 가장 마음에 든 게 뭐였었냐면은, 시골에 어떻게든 살아남자, 시골에서 자연에서. 그죠. 왜냐하면 지금 다 도시화되고 또 시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는가를 이제 고민하고 보는데, 뭐 행정적으로도 많은 게 있잖아요. 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젊은 뭐 농민들 뭐 이렇게 하는데 다 한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골에 이렇게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 입장에서는 산은 실제로 돈이 1원도 안 생기잖아요. 네. 산에 생기는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세금이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이거는 진짜 나무 해서 떼는 거 외로는 돈이 전혀 안 돼요. 그런 데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다만 한 달에 몇백만 원, 뭐 1, 200만 원이라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시골 생활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음 얘기한 대로 시골에서 유행하는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데 얼마만 되겠느냐, 그러면은 뭐 한 300만 원 정도면은 부부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시골에서는 그죠. 뭐 큰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랬을 경우에 이런 숲속 야영장 같은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들어간 돈을 뭐 회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걸 뭐 한 2, 3년 안에 뭐 이렇게 뭐 결론을 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근데 3년 안에 상환시켜드릴 수 있긴 합니다. 제가 땅값은 보장 못하지만 시설 들어간 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지금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야, 다른 지점 대표님 만나보시면 뭔 말인지 아십니다. 네. 네. 어저께 제가 가평 또 갔다 왔잖아요. 어우, 지금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좋지 뭐. 이거 있다. 제가 대표님 한번 인허가 과정이 잘 가고 있다가 한번 멈춘 적 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재선충. 네, 맞아요. 재선충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요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숲은 재선충이 아주 소나무의 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여기서 직선 거리로 한 5km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 재선충 방지된 걸 보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안에만 위험지역이고, 그걸 벗어나면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이런 산도 많이 막혀 있으니까 재선충들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재선충이 아닌 걸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냈고, 또 태안군에서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도청으로 갔는데, 도청에서 심의에 걸린 거죠. 거기 재선충제 위험구역이다. 왜냐하면 반경 2km를 벗어나서 5km 빨리 떨어져 있지만 행정구역이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같은 마을, 여기가 신덕 3리거든요. 시목리에서 발생을 했고, 그 옆에가 신덕 1, 2, 그 옆에가 신덕 1, 2, 그 옆에가 신덕 3리인데, 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선충 방지에 대해서 신덕 1, 2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덕 3리도 행정구역상 신덕 리다. 그러니까 신덕 1, 2가 해당되면 신덕 3리, 뭐 신덕 10리까지 있으면 신덕 10리가 뭐 100km 밖에 있어도 다 같은 거기도 행정구역상 신덕 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항의도 많이 했었죠. 감독님,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일단 제가 캠핑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태안하면 사실 바다가 유명하잖아요. 서해 바다가 되게 유명한데 왜 숲에다가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바닷가에 땅이 없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땅이 없어요. 그게 가장 비싸요, 비싸. 그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도 바다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땅도 이제 대표님 땅이지만 무늬메이커로서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바다 캠핑을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차로 5분이면 말리포 해수욕장 가죠. 한 4km 정도 되죠? 5kg. 5km. 네. 그리고 회 먹을 수 있는 또 회센터도 거기 꽤 예, 있잖아요. 다 많이 있어요. 항구도 있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바다에서 물놀이 하고 여기서 쉬는 거예요. 근데 모래사장에서 캠핑을 하면 뜨겁고 그 끈적끈적하고 막 습하고 이러거든요. 여기는 너무 좋지. 거기다가 저희 우니메이커 또 걸어서 산책로로 바닷길을 또 이렇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거기다 옆에 또 또랑도 조금 있고. 여기서 500m만 내려가면 갯벌 바다예요. 갯벌 바다가 있고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반바지에 이렇게 나시티만 입고 위에 이런 거 다 걸치고 차 타고 5분만 가면 말리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서 해수욕을 실컷 하고 또 이때만 걸치고 여기 와서 샤워하고 닦고 여기서 밥 먹고 쉬고 여기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왕복해야 뭐 한 15분밖에 안 되니까 편도가 5km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어나면 바다인데 숲속에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그 고민을 5년을 했어요. 했는데 저도 캠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이 뭐라고 하냐면 캠퍼들은 바다는 끈적끈적해서 안 합니다. 캠핑은 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신을 얻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철에는 바다에서 텐트 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해수욕장에서 놀고 싶어서 오는 거고 우리 손님들도 물론 해수욕장 가고 싶죠. 구경하고 물에서 놀고 쉬는 건 여기서 쉬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태안에다가 바다가 아닌데도 숲에다가 놓은 겁니다. 이제 여기서 슬슬 영상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네. 더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그냥 이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가 자연이 그대로 보존돼 있잖아요. 네. 있다 보니까 지금 매미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나비도 많고 근데 매미하고 나비 이런 건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벌도 있어요. 그죠. 그 거미도 있고 네. 가끔가다 뱀도 보이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해충 혹은 또 익충 뭐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뱀이라고 나쁜 게 아닌데 사람 입장에서 좀 위험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거미가 없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즐기시는 분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자연에 있는 속에서 본인도 하나의 일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싫다라고 이렇게 편을 갈라버리면 숲속 야영은 참 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저희 우니메이커 대부분 매니아 고객분들은 이렇게 자연을 즐기고 벌레도 함께 그냥 네. 원래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캠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이 부분- 한번 물리면 좀 헌혈 봉사했네 생각 좀 하고 또 뱀 같은 경우는 물리면 안 돼요. 그치, 모기 뱀 물리면 안 정도나 돼요. 이런 거는 물려도 내가 오늘 참 모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봉사 한번 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생각할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저희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이 숲속 캠핑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후에 여기서 캠핑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춘삼 해야죠. 네. 둘, 셋, 춘삼. 춘삼.